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681억 달러, 하나로 약 93조 원.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 발표한 한 분기 매출입니다. 인류 역사상 반도체 회사가 한 분기에 93조 원을 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 780억 달러, 월가 예상치 726억 달러를 54억 달러나 상회했습니다. 젠슨 황이 이 숫자를 내놓자 시간 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20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206달러가 다시 196달러로 내려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사상 최대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주가는 겨우 제자리. 나스닥 선물은 오히려 0.3%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정리합니다.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처음 이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짚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연간 매출은 2159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295조 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연간 매출의 4배가 넘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체 매출의 88.3%를 차지합니다. 게이밍은 8.7%,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1.4%, 자동차 1.3%. 사실상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회사입니다. AI 칩을 만들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에 파는 것이 이 회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비중이 3년 전만 해도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23 회계연도 기준 55.5%였습니다. 겨우 3년 만에 55%에서 88%로 올라간 겁니다. 같은 기간 데이터 센터 매출 자체도 150억 달러에서 1937억 달러로 13배 폭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속도로 매출이 성장한 기업은 없습니다. 이것이 엔비디아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미국이 46.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싱가포르 18.1%, 대만 15.8%, 중국 13.1%.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입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출 비중이 13.1%나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71억 달러, 한화로 약 23조 원입니다. 1년 전 103억 달러에서 66% 늘었습니다. 수출 규제 속에서도 매출이 오히려 커진 겁니다. 다만 이번 어닝콜에서 엔비디아 경영진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H200 제품이 승인되었지만 아직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최신 블랙웰 칩의 중국 수출은 여전히 막혀있고 차선책인 H200도 승인만 받았을 뿐 실제 판매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도 중국에서의 데이터 센터 컴퓨터 매출은 가정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780억 달러라는 가이던스에 중국은 빠져있는 겁니다. 이것은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중국이 열리는 순간 폭발적인 업사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젯밤 실적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4분기 매출 681억 달러, 월가 컨센서스 662억 달러를 2.9%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1.76달러, 예상치 1.52달러를 15.8%나 웃돌았습니다. 매출도 이겼고 이익도 이겼습니다. 엔비디아는 이것으로 7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7분기 연속입니다. 최근 2년간 단 한 번도 월가 예상을 밑돈 적이 없습니다. 순이익은 429억 달러입니다. 한 분기에 59조 원을 벌었습니다. 연간으로는 1201억 달러, 한화 164조 원. 이 수치를 체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약 32조 원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 분기에 삼성전자 연간 이익의 2배를 벌어들인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이던스. 1분기 매출 가이던스 78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 월가 컨센서스는 726억 달러였습니다. 54억 달러, 7.4%를 초과합니다. 이것이 실적 발표의 진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실적은 과거의 숫자입니다. 시장이 진짜 보는 건 앞으로의 숫자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에 780억 달러를 벌겠다고 선언한 건 AI 수요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780억 달러가 실현되면 전년 동기 대비 69% 성장이 됩니다. 이 규모에서 70% 가까운 성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이 AI 사이클이 아직 초기라는 의미입니다. 젠슨 황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의 변곡점이 도래했습니다. 에이전틱 AI. 이 단어가 이번 어닝콜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에이전틱 AI란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 에이전트를 말합니다. 챗봇이 아니라 스스로 회의를 잡고 이메일을 보내고 코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AI입니다. 젠슨 황은 이것의 변곡점이 도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업들의 에이전트 도입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에이전틱 AI는 추론,
즉 인퍼런스 컴퓨팅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립니다. AI를 학습시키는 트레이닝은 한 번 하면 끝이지만 인퍼런스는 쓸 때마다 매번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에이전트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수행하려면 그 매 순간순간 GPU가 돌아가야 합니다. 젠슨 황의 표현을 빌리면 컴퓨팅이 곧 매출이다. 이 새로운 산업혁명에서 고객사들이 GPU를 사면 그 GPU가 바로 매출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AI 인프라가 비용이 아니라 수익 창출 도구라는 논리. 그래서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대량 배치 중인 블랙웰에 이어 다음 세대가 나왔습니다. 베라 루빈. 이번 주에 샘플 칩이 출하되었고 하반기에 양산에 들어갑니다. 베라 루빈은 블랙웰 대비 인퍼런스 토큰 비용을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 모델을 4분의 1의 GPU로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이 가장 먼저 베라 루빈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젠슨 황은 모든 클라우드 모델 빌더가 베라 루빈을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전략적 묘수가 보입니다. 블랙웰을 대량 배치해놓고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블랙웰을 사도 되고 조금 기다렸다가 베라 루빈을 사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엔비디아에게 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플랫폼 락인 전략입니다. 슈다 생태계 위에 블랙웰이 있고 그 위에 베라 루빈이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타면 내리기 어렵습니다. 전략적 투자도 발표했습니다. 엔스로픽에 1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엔스로픽은 클로드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레이스 블랙웰과 베라 루빈 시스템 위에서 학습과 추론을 할 겁니다. 메타와 엔스로픽이 수백만 개의 블랙웰과 루빈 GPU로 스케일링하고 있다고 어닝콜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수백만 개입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이제 시장 반응을 봅니다. 어젯밤 정규장에서 엔비디아는 195.5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플러스 1.41%. 정규장 거래량은 16억 9,600만 주. 일반적인 날의 3배가 넘습니다. 모두가 이 실적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거래량의 33%가 오후 1시부터 2시 30분 사이에 집중되었습니다. 실적 발표 직전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새로 잡으려는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 한국 시간 오늘 새벽 6시 직후 실적이 터졌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엔비디아는 206.7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마감가 대비 5.5% 급등, 순간적으로 2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96달러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190.84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의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16달러입니다. 8%의 등락폭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일즈포스입니다. 같은 시간에 세일즈포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2027 회계연도 매출 가이던스가 460억 달러로 시장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세일즈포스 주가가 시간 외에서 5% 폭락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AI 에이전트로 기업 혁신을 이끌겠다고 했던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 회사의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다는 것은 AI가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물음표가 붙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는 삽을 팔고 세일즈포스는 그 삽으로 금을 캐야 하는 쪽입니다. 삽 파는 사람은 벌고 있는데 금 캐는 사람은 아직 본전을 못 뽑고 있다. 이 괴리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나스닥 선물이 0.3% 빠진 건 엔비디아 때문이 아니라 이 AI 투자 대비 수익화라는 구조적 질문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대의 무게입니다. 엔비디아의 PE가 39.6배입니다. AMD는 79.3배, 브로드컴은 68.1배. 숫자만 보면 엔비디아가 경쟁사보다 오히려 저렴합니다. 매출 성장률 65.5%에 PE 39.6배라면 PEG 비율은 1.8. 이것도 AMD의 2.6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이 성장을 다 반영한 상태입니다. 7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 시장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가정하고 주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조금 이기는 건 당연하고 얼마나 크게 이기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이번에 매출 서프라이즈는 2.9%였습니다. 지난 분기 3.7%, 그전 분기 1.5%, 그전 분기 1.7%. 서프라이즈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절대 숫자는 역대 최대인데 예상보다 얼마나 더 잘했느냐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623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75% 성장, 전 분기 대비 22% 성장. 이 안을 뜯어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상위 5개 클라우드 사업자,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매출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50%는 그 외의 기업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고객 기반이 빅테크 5개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점점 다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소버린 AI, 즉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이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유럽 각국이 자국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AI 클라우드를 짓고 있습니다. 이 쏘버린 AI 매출이 연간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3배 성장. 미국 빅테크의 투자가 주춤해도 이 국가 단위의 수요가 엔비디아를 떠받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경쟁 구도를 봐야 합니다. 이틀 전 메타가 AMD와 600억 달러짜리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년간 6기가와트 규모. AMD 주가가 하루 만에 8.77%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 독주에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자마자 AMD는 시간외에서 다시 빠졌습니다. 정규장 마감가 210.86달러에서 시간외 최저 193.70달러까지 8.1% 폭락입니다. 엔비디아가 너무 잘하니까 AMD의 상대적 매력이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 65.5%, AMD 34.3%,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60.4%, AMD 10.7%, 6배 차이입니다. 엔비디아의 순이익률 55.6%, AMD 12.5%, 엔비디아는 100원을 벌면 56원이 순이익으로 남지만 AMD는 13원밖에 안 남습니다. 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수익성 격차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PR은 엔비디아가 39.6배, AMD가 79.3배, AMD가 2배 비쌉니다. 매출 성장도 느리고 마진도 훨씬 낮은데 주가는 더 비싼 겁니다. AMD에 걸려있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 엔비디아가 그만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AMD와 메타의 600억 달러 계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은 엔비디아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 AI 인프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파이가 커지면 경쟁자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파이 점유율이 줄어들었느냐? 데이터 센터 매출 75% 성장이 그 답입니다. 경쟁자가 들어와도 엔비디아의 파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TQQQ와의 연결고리를 잡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나스닥 100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의 방향이 QQQ의 방향이고 QQQ의 3배가 TQQQ입니다. 어젯밤 정규장에서 QQQ가 플러스 1.45% 올랐는데 TQQQ는 플러스 4.2% 올랐습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하지만 시간외에서 나스닥 선물이 0.3% 빠졌습니다. 오늘 밤 장이 열리면 이 시간외 움직임이 반영됩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한 발짝 물러서서 보겠습니다. QQQ의 SMA200은 585달러, 현재가 616.68달러는 200일선 위 5.42% 지점입니다. SMA200은 614달러, 100일선 바로 위에 걸쳐 있습니다. RSI는 57로 중립구간, 과매수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닙니다. QQQ의 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51%, 연초 대비 플러스 0.58%, 올해 거의 보합 상태입니다. TQQQ는 월간 마이너스 5.86%, 연초 대비 마이너스 0.92%, 레버리지 특성상 하락을 더 크게 반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은 객관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681억 달러 매출, 73% 성장, EPS 15.8% 서프라이즈, 그리고 780억 달러라는 1분기 가이던스. 7분기 연속 월가를 이겼습니다. 블랙웰은 성공적으로 램프업되고 있고 베라 루빈이라는 다음 세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스로픽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소버린 AI에서 연 300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쿠다 생태계의 해자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시간외에서 206달러를 찍었지만 196달러로 돌아왔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0.3% 하락. 7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만든 기대의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좋은 실적에도 주가를 더 올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가이던스 부진은 AI 수익화라는 구조적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밤 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엔비디아 자체의 펀더멘털은 역대 최강입니다. PE 39.6배는 성장률 대비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의 브레드스가 좁아지고 있고 소수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레버리지 ETF를 들고 있다면 핵심은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올라갈 때 흥분하지 않고 빠질 때 공포에 먹히지 않는 것. QQQ는 200일선 위 5.42%, 100일선 바로 위에 있습니다. RSI 57. 기술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빅스 17.9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조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 오늘 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의 정규장 반응이 나옵니다. 시간 외의 변동성이 큰 만큼 정규장에서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숫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감정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석을 매일 아침 숫자와 데이터로 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밤 정규장의 결과를 가지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스닥과 TQQQ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복귀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